안녕하세요. 윤성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없이 현금 1억 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에 맞게 자금을 받는다면 합법적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방법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5천만 원, 자녀 5천만 원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성인은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인이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고 또 본인의 성인인 자녀가 조부모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장인, 장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1천만 원이라는 점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5천만 원은 증여, 나머지 5천만 원은 차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절반은 증여로 받고 나머지 절반은 빌리는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이 검토되지만 형식만 차용이고 실제로는 갚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내역도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 명목으로 나누어 받는 방법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비, 주거비, 통상적인 생활비처럼 일상적인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은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큰 금액을 지급받거나 생활비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자금을 받는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5천만 원 증여 후 10년이 지난 뒤 다시 5천만 원을 증여받는 방법입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5천만 원을 증여받고 10년이 지난 뒤 다시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각각 공제 한도 내에 해당할 수 있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혼인이나 출산 시점에 증여받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된 증여에 대해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1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증여 시점, 증여자와의 관계, 과거 10년간의 증여, 이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여세 없이 1억 원을 받는 방법으로는 본인과 자녀로 나누어 증여받는 방법,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차용하는 방법, 생활비 명목으로 적정 범위에서 받는 방법, 10년을 나누어 증여받는 방법, 그리고 혼인 출산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1억 원이라도 누가 주는지, 언제 받는지, 어떤 형식으로 받는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괜히 인터넷 정보만 보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제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꼭 전문가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성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돕는 파트너, 현명한 절세의 시작, 성현세무회계.